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모의고사 공통과목 해설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 지수법칙이죠. 뭐 그래서 얘는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2 갖다 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8은 결국 2가 될 테니까 뭐 계산해서 결론 내리시는 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믿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2번입니다. F'1의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함수를 뭐 하고? 미분을 하고 1 갖다 집어넣으면 끝. 오케이? 그게 두 번째 문제였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밑줄 한번 칩시다. 무슨 수열이라는 거? 등 비수열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항 AN을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섯 번째 항은 AR 4제곱이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 6제곱은 4 곱하기 AR 5제곱에서 16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R 4제곱이 4니까 여기를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AR 6제곱은 AR 4제곱에다 R제곱 더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4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R 4제곱에다가 R을 더 한 번 갖다 곱한 거니까 16R 빼기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산 쪽으로 넘기면 4R 제곱 마이너스 16R 더하기 16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4로 한 번 더 나누면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가 0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R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은 2고 R이 2인 거 이용해서 초항 구하고 여덟 번째 항 구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적분 정리할 때 썼던 기본 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갖다 집어넣을 때도 있고 안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면은 미지수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을 예정이냐면 1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A 더하기 1이라서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는 스몰 a가 2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양변을 x에 관해 미분한 일이죠.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결과적으로 안쪽에 있는 f에 x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했으니 우변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 f에다 2 갖다 집어넣고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써야 됩니까? 사각함수 각의 변환 공식 쓰셔야 되겠죠? 결론 바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사인 세타 역시 음수가 된다. 근데 우리가 사분면에서 봤을 때 얼사탄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가 된 거 보니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타의 위치가 제 몇 사분면? 3, 4분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갖다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코사인 세타를 갖다 그리죠. 물론 세타는 3, 4분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각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 계산하면 빗변이 3, 밑변이 1,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높이가 2루트 2,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2루트 2가 되고 3, 4분면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답이 5번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6번입니다. 저런 문제들 종종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뭔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fx제곱을 직접 만들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f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fx를 두 번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을 제곱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제곱할 때도 있는 거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에다 2 집어넣고 아래 거에다가도 2 갖다 집어넣고 갖다가 계산해서 두 개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범위 나눠진 부분들을 계산하는 것만큼 강력한 전략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그래프하고 x축, y축, 그 다음에 x 이퀄 2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 절대값에 대한 해석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0과 2에서 만나는 함수니까 이 범위를 나눌 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대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는 얘죠. 왜냐면은 이 y축이랑 x 이퀄 2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 함수가 다 정확히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위쪽에 있는 이 함수에서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니까 뭔가 갖다 뺄 필요도 없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그냥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갖다가 적분해서 주어진 결론을 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송스팁 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에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생김새를 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에 대해 대칭되는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x 이퀄 1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 대해 대칭되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dx가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근데 뭐 꼭 그렇게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7번 그 절대값만 잘 갖다 풀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있습니다. m, n 플러스 3, 그 다음에 n 플러스 3, n 마이너스 3.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는 이 곡선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우선은 그 내분점을 예를 들어 P라고 해놓고 그 점의 좌표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2 곱하기 m 플러스 3 더하기 1 곱하기 m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콤마 한 번 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m 마이너스 3 더하기 1 곱하기 m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저기 있는 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점이 여기는 요 곡선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m 플러스 2, y 대신에 m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m 빼기 1은 로그 4 곱하기 x 대신에 m 플러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m 더하기 12 그리고 더하기 m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날라갈 게 m이 날라갑니다. 한쪽으로 넘기면 3 빼기 1 2가 로그 4에 m 더하기 12가 되는 거다. 그래서 m 더하기 12가 4의 제곱 다시 말해 16이 되게 만들어주는 m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가 m 더하기 10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m 더하기 10이고 m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었고요.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부터 4점짜리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몇 차 함수? 3차 함수에다가 뭘 붙였어? 절대값을 갖다 붙였다. 근데 그 절대값 붙인 함수가 A하고 B에서 극대래. 그래서 안쪽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를
gx라고 잠깐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gx의 대략적인 개형을 좀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를 갖다 미분하게 되면 g'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고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하고 2에서 만나고 풀이니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함수는 f가 아니라 g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줘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어 올렸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 이퀄 a하고 x 이퀄 b에서만 극대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x축이. 그러면은 그 절대값 fx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냐면 얘 그대로 위에 있고 짠 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대인 게 몇 개 나오죠? 한 개밖에 없죠. 맞습니까? A랑 B 두 개의 지점에서 극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극소값이 0보다 크면 혹은 극소값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극대가 되는 게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축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서 함수를 만들어 보면 얘는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대칭한 걸 다시 그리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도 극대가 되는 지점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또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주어진 함수가 a하고 b에서 절대값 씌웠을 때 극대가 되게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x축이 극대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충 갖다가 그렇게 x축을 하나 갖다 그려놨을 때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 보시면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극대가 되는 지점을 두 개가 되게 구성을 했죠. 그 다음에 그게 A하고 B라고 했을 뿐 어딘진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어디하고 어디에서 0하고 2에서 극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0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만족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0과 2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y는 fx, 다시 말해 우리가 설정한 절대값 gx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원래 있었던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와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g0랑 g2랑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p값을 구하고 나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해석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요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0번도 뭔가 이제 무작위하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야 문제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차가 양수인 d가 0보다 큰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그 다음에 이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 가해보니까 절대값 A4하고 절대값 A6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8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보니까 그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이번에 절대값을 안 씌우고 첫 번째부터 9번째 항까지를 갖다가 더한 결과가 27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A하고 D로 우리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하시면
양변 9로 나누면 9, 3, 27, 그 다음에 2를 갖다 곱하면 6. 곱할 필요도 없었네. 우선은 곱합시다. 그래서 2a 더하기 8d가 6이고 그 얘기는 a 더하기 4d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3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a 더하기 4d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몇 번째 항을 뜻하는 거냐면 5번째 항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5번째 항이 3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오케이? a 더하기 4d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가로 돌아가서 절대값 갖다 붙인 저 녀석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6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3번째 항이 뭐니까? 3이니까. 그래서 6번째 항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A4에다가 그냥 A6을 갖다가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8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A4 더하기 A6이 8인데 그 네 번째 항이 뭐냐면 네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지 혹은 0보다 작을지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세 번째 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공차 D의 값이 양수기는 한데 3보다 큰지 아니면 3보다 작은 값인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첫 번째 케이스, 네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얘는 네 번째 항 절대값 A4 그대로 나올 거고 거기다가 A6을 갖다 더한 게 8이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니까 정리하시면 2A 더하기 8D가 8이고 양변 2로 나누면 A 더하기 4D가 4가 됩니다. 모순이 발생하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A 더하기 4D가 3면서 또다시 3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불가능. 그러니까 A4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얘 정리해보면은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이 8이고 A4는 A 더하기 3D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D 그 다음에 A 더하기 5D 계산한 게 8이고 그래서 2D가 8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D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고 D가 4니까 갖다 집어넣게 되면 12가 되겠죠. 초항 A가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그걸 활용하여 10번째 항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10번째 문제 10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BAC가 60도 뭐 알 수 있는 것들 다 표기해보자.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3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의 각도가 또 있는데 PBC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 PCB가 15도 그러면 두 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45도가 되는 거니까 BPC의 가게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135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의 목표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변의 길이하고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이 수원의 삼각함수의 활용의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근데 보니까 지금 각의 크기들이 잔뜩 나와 있고 변의 길이도 나와 있는 걸 보니 뭘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사인 법칙을 우선 쓸 수 있는 녀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조그마한 삼각형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삼각형 BPC에서 135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선분 CP가 되는 거죠.
사인 130도 그 다음에 사인 30도 모두 다 특수각으로서 계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선분 PC의 길이 선분 CP의 길이가 루트 6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 건데 삼각형 ABC에서 물론 그 C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닌데 우선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60도라고 하는 각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2루트 3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C는 뭔지 모르지만 C라고 하는 각도에 2루트 2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대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사인 C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고 C는 예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C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PCB의 각의 크기가 15도였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선분 AC의 길이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스몰 b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2루트 3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삼각형 ABC에 뭐를 갖다 적용하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2루트 3의 전체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2루트 2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 이용하면 최종적인 스몰 b를 알게 되겠네? 그것까지 계산해 놓고 나면 어렵지 않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난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선분 AB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때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저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 y는 x 더하기 gt라고. 왜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y절편이 gt라고 했으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gt가 뭔지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A하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과 x 더하기 gt라고 하는 직선이 만난다.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알파하고 베타가 A하고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냐?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GT입니다. 그 다음 B가 뭐냐?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GT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루트 베타에서 알파를 갖다 빼서 제곱을 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 더하기 GT에서 알파 더하기 GT를 갖다 빼서 제곱을 하죠. 그래서 얘가 또다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겁니다. 즉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인데 얘가 2t가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로도 나누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 2t 제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 GT가 있었지만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계산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울기 1짜리 직선이기 때문에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A에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면 제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45도 45도 90도짜리 맞습니까? 그래서 1대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갖다 뺀 거니까 얘가 당연히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제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이제 다시 루트를 갖다 씌운 상태로 밖으로 빼내면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하다. 근데 알파하고 베타들에 대해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GT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거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갖다 집어넣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1을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GT를 다시 말해 써져 있는 것처럼 1 더하기 4GT가 2T 제곱이 되니까 1 넘기고 4로 나눠주시면 GT를 T에 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GT를 T제곱으로 나눠서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3번으로 가겠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는 sin x f2의 값을 구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대. g의 a파이의 전체 제곱은 1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의 gx가 0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은 2분의 5파이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g의 a파이의 전체 제곱이 1이 된다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g의 a파이가 그냥 1이었든지 아니면 g의 a파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g의 a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a파이를 집어넣는 거니까 sin a파이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은 sin a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에다가 a파이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 값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를 갖다 곱하시면 a파이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사인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 여기 sin a파이가 1이 되는 것은 a파이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냐면 2분의 파이일 때, 다시 말해 a가 2분의 1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sin a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a파이가 2분의 3파이일 때, 다시 말해 a가 2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조건 같 때문에 딱 두 개로 결정됐어. 2분의 1 아니면 2분의 3이야. 그리고 a가 나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fx는 어쨌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기 때문에 b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a가 2분의 1에서 나올지 2분의 3에서 나올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조건 나로 내려가 보자.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의 gx라고 하는 이 합성함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x값들을 다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얘기했냐면 2분의 5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그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f의 gx인데 따지고 보면 f의 sin x가 제로가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gx가 sin x니까 f의 sin x가 0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저 안쪽에 들어있는 gx는 제시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갖다가 재활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안쪽에 있는 gx, 다시 말해 sin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만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만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f는 어쨌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f의 멋있갱이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안에 있는 녀석은 gx는 없던지 한 개 있던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거냐면 2개까지 가능한 거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 gx가 마이너스 1이야. 뭔 소리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예요.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1 되게 만들어주는 이 x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2분의 3파이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g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라면 이 gx가 쓰기를 잘못 썼다. g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만들어준다면 그 gx가 예를 들어 요게 알파라고 했을 때 gx가 알파가 되게 만들어주는 x는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쪽 지점이랑 이쪽 지점 2개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만약에 하나를 뭐 P1 그 다음에 하나를 P2라고 한다면 2분의 P1, P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P1하고 P2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파이보다 훨씬 큰 값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도 들어가냐면 그 gx가 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x가 0일 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나오잖아. 그때도 뭐가 나옵니까? 3파이가 나오겠죠. 물론 이때는 2개가 아니라 3개겠지만 어쨌든 0인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 여기가 P1, 여기가 P2라고 할 때 P1, P2의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2분의 파이가 있는 거니까 P1하고 P2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값이 파이가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이 되면 혼자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나올 것이고 맞아요? 근데 그러한 x값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2분의 5파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찾아냈었던 x의 값들 중에서 얘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2분의 3파이하고 파이하고 두 개 갖다 더해가지고 지금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그거밖에 없거든. 맞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f의 gx equal 0가 f의 gx equal 0라고 하는 요 녀석이 그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근이냐면 g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gx가 예를 들어서 알파인데 그 알파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어떤 알파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g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2분의 3파이와 gx가 알파일 때 나오는 그 두 근의 합 파이를 갖다 더해가지고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게 되면 어쨌든 그 근들은 gx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gx가 알파인 거니까 f의 알파는 0인데 그 알파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면 a는 2분의 1 아니면 2분의 3이었었잖아. 그래서 케이스 1 만약에 a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설정되어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미리 써놓자. a가 만약에 2분의 3이면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건 a가 2분의 3이건 기본적으로 f-1이 0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고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가 0이니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는데 그 근이 어디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서 나와야 된다 했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이퀄 제로에 두 근을 다시 P1, P2라고 했을 때 P1하고 P2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A가 2분의 1이니 A가 2분의 1일 때 F-1이 0이니까 P1, P2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이 뭐가 되는 거다? 양수인 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수분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3이면 F-1은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B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이퀄 제로에 두 개의 근을 만약에 P1, P2라고 했을 때 P1하고 P2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2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미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나머지 하나도 뭐가 돼버려?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알파 하나가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까 이 상태에서 직접 계산을 합니다. 양변에 2 갖다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x-1이 0이니까 2x, x, 1, 1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가운데 플러스 x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2x-1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니까 정확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져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직접 집어넣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해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의 조건 나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형태로 변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1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해석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양수 ABK에 대하여 함수 fx를 x가 k보다 작을 때는 그냥 ax,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죠. 맞습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결국 k니까 x 이퀄 k에서 연속이 되게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을 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의 결론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 보니까요. a가 1이면 그러면 이제 fx는 a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x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 제곱이고 얘는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선은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했잖아. 물론 이제 연속이니까 주어진 시기에다가 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값도 같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미분을 갖다가 때려보시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b가 되고 등호를 우리가 떼자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k 자체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니까. 근데 이야기했잖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k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이 돼야 되는 것이며 k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좌미분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분계수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찾아낼 필요는 없고 그냥 저게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선은 F'K가 1인 거 하나를 놓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A 값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냐면 K 값을 줬습니다. K가 3이면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원래 있었던 fx는 ax거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 제곱인데 이제 k가 3이니까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a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b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x 이퀄 3에서 연속이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a가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랑 같습니다. 여기다 양쪽에 3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니까 3을 갖다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b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6 더하기 4b 집어넣으면 b에 관한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b 값이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 나오는데 근데 문제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 양수 a, b, k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래서 양수인 b를 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b를 다시 여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b에다 집어넣게 되면 기억에 대한 니은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fk와 f'k가 같으면 fk하고 f'k가 같으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조금 재활용을 할게요. 이렇게 쪼갭니다. 여기가 K, 여기가 K. 그 다음에 밑에 것도 3을 K로 바꿔서 여기가 K, 여기가 K 합시다. 왜냐면은 식 자체를 그냥 나열하고 미분한 거지 우리가 바꾼 건 하나도 없었거든. 뭔가 특정 값을 대입한 상황은 뭐 K에다 3 집어넣었었던 거니까. 어쨌든 F가 K보다 작을 때,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K보다 작을 때, K보다 클 때, F'까지도 다 똑같은 상태에서 우선은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x 이퀄 k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ak하고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 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x 이퀄 k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x 이퀄 k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a와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같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x 대신에 k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런데 지금 위에 계산한 값은 fk들이고 밑에 계산해 놓은 값들은 f'k들인 거잖아. 갈라진 부분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미분계수를 연속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조건 디귿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fk랑 f'k 같아야 된대.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야? k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k가 1이 돼버리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식이 a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겠죠. 어쨌든 둘 다 a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3b 제곱 그 다음에 4b는 날라가고 3b 제곱이 1입니다. b 제곱은 3분의 1이고 b는 풀마 루트 3분의 1인데 아까 얘기했었는데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b가 루트 3분의 1이고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b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다 알아내 놓고 나면 여기는 요 fx를 완전히 이제 정해져 있는 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대략적인 그래프 그려놓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해서 정족분 통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오케이.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적분을 할 땐 그림을 한번 갖다 그려야 되긴 하지만 뭔가 특별히 되게 막 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막 되게 설명한 것 같진 않잖아 지금 상황이. 뭐 그런 느낌을 받나요? 네. 그렇게 막 설명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파악하면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뭐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자, 뭐냐면 지금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B, K가 모두 양수야.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쯤이 이제 x equal k가 있어야 되고 k보다 작을 때 ax여야 되거든. ax면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a야. 기울기도 양수잖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야. 이해돼? 기울기는 상황에 따라 변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k보다 작을 때까지 만들어놨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제곱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갖다 그려야 되죠. 그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미분이 불가능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냐면 저 a라고 하는 기울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차 함수가 여기 왼쪽부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 k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 우리가 a, b를 찾아놨지만 뭐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그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 그려보라 했죠. 직접적으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a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릴 수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정적분의 값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15번까지 하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2번째 항을 무엇을 통해서 정의하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두 개의 항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갖다가 더했을 때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an 플러스 1과 an을 갖다가 더한 게 홀수면은 그 항이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을 갖다 더한 게 짝수면 거기다 얼마를 갖다 곱해서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매번 이제 정의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어쨌든 A1은 1이다.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2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뒤쪽으로 34까지 가져가는데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 왜냐면은 A1이 1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2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A1 더하기 A2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결정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쪼개는 건 가능한데, 이제 그 다음 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다시 A2가 이제 홀수일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3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같이 와야 돼요. 앞에서부터 가는 것도 있지만 뒤쪽에서부터도 뭔가를 조금 파악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일 끝투머리 결과는 누구냐면 여섯 번째 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 얼마? 34. 근데 여섯 번째 항은 여기다가 n 대신에 얼마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상황일 거냐면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일 거잖아. 그래서 저 녀석은 이 n에다 4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A5와 A4의 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A5 더하기 A4가 홀수였으면 그대로 A5 더하기 A4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A5 더하기 A4가 짝수였으면은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든 걸 겁니다. 근데 A5 더하기 A4가 홀수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A5 더하기 A4가 홀수면 A6이 그대로 A5 더하기 A4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A6이 얼마야 이미? 34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A5하고 A4 갖다 더한 게 홀수인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A5 더하기 A4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고? 짝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A5하고 A4를 갖다 더한 게 짝수가 됐다는 것은 A6이 2분의 1 A5 더하기 A4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34잖아.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것은 6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항 고려 안 해도 돼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두 개 갖다 더한 게 68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만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갖다 더한 게 68이라고 했는데 그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도 결국에는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A5랑 A4랑 이미 더해서 짝수가 됐으니까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4하고 A5가 모두 다 홀수다. 그 다음에 A4하고 A5가 모두가 짝수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 번째 항이 있을 거거든. 세 번째 항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 홀수면은 A3 더하기 A4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짝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A3 더하기 A4가 뭐가 될 거냐면 홀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3 더하기 A4가 홀수면 그 아까 규칙에 따라서 A3 더하기 A4가 홀수니까 A5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A5가 뭐라고 돼 있어? 홀수라고 돼 있지. 짝수라고 돼 있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모순이 생긴다. 네, 위에 그 오른쪽 거부터 찾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A3 왼쪽 건 빼고 A3과 A4하고 A5가 모두 짝수인 경우 A3이 홀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A3, A4가 홀수가 되어서 그러면은 A5도 홀수가 되니까 원래 A5가 짝수라고 가정했던 것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A3이 홀수인 건 안 되고 A3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A3이 모두 짝수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A3 짝수고 A4도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A4, A5가 짝수일 때 A3이 홀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A2가 다시 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짝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랑 A3이 모두 짝수니까 A1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라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A1이 뭐라 그랬냐면 1이라 그랬거든.
전체 모순이죠. 맞습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와서 A3 더하기 A4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죠. A4하고 A5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A1이 얼마예요? A1이 1이죠. 그 다음에 지금 A4가 뭐가 됐냐면 홀수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A2하고 A3이 있을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숫자들은 홀이거나 그 다음에 홀 짝이거나 그 다음에 짝 홀이거나 그 다음에 짝 짝이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A2랑 A3이 모두 다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2는 만약에 2L-1이야. 홀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A1하고 A2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L-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3은 A1 더하기 A2가 짝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L-1이 되겠죠. 근데 지금 L-1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홀수. 뭐 잘못됐다. 잠시만요. A1이 1이고 A2가 2L-1이니까 A1하고 A2 더하면 2L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A3은 뭐가 될 거냐면 그대로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4가 1하고 L을 갖다 더했을 때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홀수라고 이미 문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A2 더하기 A3 A2 더하기 A3은 2L-1하고 L하고 더하면은 짝수고 그래서 얘는 2분의 3L-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눈 거냐면 2로 나눠서 만들어준 거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쨌든 타고 내려온 라인들이 요 라인을 타고 내려온 거라서 A4도 홀수가 되는 거거든. A3도 홀수, A4도 홀수니까 그 두 개를 갖다 더해도 다시 또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5는 L과 2분의 3n-1을 갖다 더한 다음에 얘를 또 뭐로 나눠서 만들어준다?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4분의 5L-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도 홀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홀수였으니까 A6도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두 개의 숫자를 갖다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계산하시면 얘가 8분의 11L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34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L이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올 거고 L이 25가 된다는 건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계속 두 번째 항 A2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L이 25일 때 두 번째 항은 49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의 두 번째 항을 케이스 1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케이스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나머지 2, 3, 4번은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가죠.